법은 어렵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기자 김지미 변호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최신 판례와 다양한 법률 정보를 일상의 언어로 전해드립니다. 볼수록 법률 상식이 깊어지는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낙태죄 위헌 여부에 관한 것인데요. 이날 헌재는 낙태 처벌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 어떤 의미일까요? 헌법 불합치 결정은 어떤 법률이 헌법에 반한다는 선언입니다. 이 점에서 위헌 결정과 같습니다만 문제된 법률 조항이 당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까지는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달라 이렇게 신청한 사람은 산부인과 전문입니다. 이 의사는 2013년 말부터 1년 반 동안 총 69차례에 걸쳐 임산부의 부탁과 동의를 받아서 낙태 수술을 했다. 이런 이유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자 낙태죄 처벌 조항들에 관해서 위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실 7년 전에도 낙태 처벌 조항은 한번 판단을 받았었죠. 헌재는 2012년 8월 23일에 태아의 생명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 낙태가 가능한 예외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고 보고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근 7년이 지난 올해 견해를 바꾼 겁니다. 위헌이라고 본 근거는 이렇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거나 당장 양육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낙태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처벌받지 않는 낙태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낙태를 처벌하는 것 자체는 괜찮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처벌은 하되 전체 임신 기간을 나눠서 낙태를 해도 되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 이렇게 구분을 지으라는 것이죠. 그럼 그 시점이 언제인가? 그건 헌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국회가 내년 말까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이 가져올 변화가 상당합니다.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 역시 위헌 결정입니다. 어떤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 법에 따라 바로 효력을 잃고요. 헌법 불합치 결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낙태죄 처벌 조항은 2020년 말까지 존재는 하지만 처벌 조항으로서 전혀 힘을 못 씁니다.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으니 이 조항을 근거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도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낙태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총 16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 즉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이미 위헌성을 확인하고 또 시한부로 남겨둔 조항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검찰이나 법원 모두 부담스럽겠죠. 법률 개정 전까지는 사실 낙태 행위 처벌이 거의 어렵게 됐습니다. 헌재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헌성 제거는 이제 국회의 몫이 됐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형법 개정안입니다.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전부 삭제를 했고요.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 형법에서 낙태라는 단어는 사라지고요. 또 동의하에 있었던 낙태 행위 처벌 규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안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임신 14주 이내에서는 임산부 요청만으로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14주부터 22주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낙태 행위의 경우 현행 모자보건법처럼 허용 사유를 별도로 뒀습니다. 새롭게 추가한 사유도 있습니다. 바로 임신을 유지하거나 출산하여 아이를 기르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사유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인데요. 대통령령에 어떤 사유가 기재되느냐에 따라 낙태 허용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2주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2주 내라는 제한은 개정안에서 정한 5가지 사유 중에서 4가지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1가지 사유, 즉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또는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22주 후에라도 낙태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료법 등 다른 관계 법률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중절 행위가 대부분 시술이나 또 약물 사용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
이 부분 정리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시술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약물에 의한 낙태도 허용해 줄지, 만일 허용한다면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도록 할 것인지 등 정확한 행위 지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처벌의 공백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계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간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을 부과해오던 행정처분 규칙의 폐지를 요구했고요. 또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라 진료나 시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종교계 등의 반발이 있고 또 관련된 문제도 있는 만큼 국회가 내년 말까지 개정을 완료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습니다.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형수술 피해에 관련된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